그래서 제가 결심을 드디어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여자친구 입장은 고소해요. 고소해서 그 우리 경제적 손해를 걔네들한테 그 받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반대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냥 내버려 둬라. 그게 제 결심입니다. 고소를 해본들 걔네들이 다시 돌아올 리 없고, 마음 떠났기 때문에 걔네들 잡아봐야 의미도 없다. 그리고 내가 이제 쟤네들이 싫다. 다 꼴보기 싫다. 어? 내가 쟤네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쟤네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걔네들을 진짜 무명, 진짜 일반인들에서 무대에 올리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쟤네들이 아는데 나를 배신했다는 건 나는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연극은 어렵죠, 그것도. 근데 이 코믹, 뭐 개콘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관객들을 보통 30초에 한 번씩 계속 웃기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토크쇼하고 코미디하고 차이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창욱 같은 분이 하는 거는, 그거는 토크쇼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고민 들어주고, 그거는 뭐 3분에 한 번씩, 2분에 한 번씩 웃겨도 돼요. 그건 토크쇼예요. 근데 20초, 30초에 한 번씩 웃겨야 돼요. 그게 코미디예요. 그 마가 짧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김창욱 씨 토크쇼 같은 거 얼마나 재밌어요. 사연 얘기도 듣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근데 그건 토크쇼지. 우리는 코미디예요. 4분, 5분 안에 그냥 30초에 한 번씩, 20초에 한 번씩 빵빵 터져야 돼. 그 일반인들을 데리고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진짜 숙련된 개그맨들 저기 해서 PD들한테 매주 지네들이 아이디어 내고, 대본 검사 받으러 들어가서 까이기도 하고, 그거 진짜 프로들인데. 그 방청객 앞에서 그렇게 까불고 떠드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리고 합을 짜잖아요. 서로 말을,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들이 떠난다고? 근데 감은 잡았어. 왜냐면 없어졌잖아요, 계약서가.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왜 못 느끼겠냐고요.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어디를 갈 것이라는 예상을 제가 당연히 하죠. 그래서 보내주자, 잊어버리자, 그리고 끝내자 그랬어. 그리고 문제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걔네들이, 우리가 고소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배상을 받았어. 배상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뭐 1,000만 원씩, 뭐 2,000만 원씩 다 판결이 나왔어.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뭐 부모들도 다 시골에서 뭐 노가다 뛰거나 뭐 남의 밑에서 월급쟁이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지. 청소하는 사람들, 물론 뭐 그보다 형편이 좀 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보내자 그랬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걔네들을 모아놓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선택이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는 맞지 않다라는 걸 느낀다. 그때는 옳았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거를 느낄 것이다. 그리고 니네들은 마음이 급해서 빨리 스타가 되고 싶어 하지만 10년 걸린다 그랬어. 10년.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의 연예인들 보세요. 스타들. 뭐 유재석 씨도 그렇고 다들 무명 시절이 다 10년 이상이에요. 박명수 씨도 그렇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빛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걔네들 무대에서 쓴지 지금 몇 개월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뭐 해서 그냥 지름길만 가려고 그런 거예요. 지름길만. 그래서不考虑 你们的自己的能力 그랬어요. 니네들 능력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꿈만 큰 거예요. 꿈만. 니들 능력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고려하지 않으면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찾지 마라. 그래서 걔네들이 그날부로 해서 그 창잉이라는 그 팀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짐을 싸가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 둘씩 해서 이제 며칠 내로 다 나갔지. 나가서 공연 그 연습장이, 그 1, 2층 연습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 혼자 하고 내 여자친구 있고, 여자친구는 저녁에 가면 이제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거기 가서 자고, 그거 나는 혼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중국 가가지고 처음에 가서 그
저를 초청한 그 제작사 사장하고 있다가 내가 독립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북경에 여인가라고 있어요. 니런지에라는 여인가가 있어요. 거기 한국 대사관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기사가 운전을 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오토바이에 뒤에 망이 있는데 거기에 개를 빼곡하게 싣고 가는 개장사가 있었어.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만하게 하얗게 그 진돗개 그 새끼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주둥아리 툭 튀어나오고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개를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때 그 강아지를 산 강아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 강아지가 그때 거기 있었는데 그 강아지 하나, 그 다음에 내 여자친구. 여자친구는 저녁에 집에 가고. 그러니까 강아지랑 둘이 있는 거야.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걔네들이 쓰던 소품 같은 거 다 이제 뭐 극장에서 다 갖고 오고 극장에다 통보를 했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더니 뭐 경제적으로 뭐 서로 이해관계 있는 거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다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소품 다 가지고 그래서 뭐 장군복이니 무슨 뭐 거기 썼던 뭐 기타부터 해서 뭐 여자들 여장한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왜군 역할을 했던 애뭐그 가발부터 해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소품만 그 내가 만든 무대 위에 꽉 차 있는 거야. 그리고 커튼 이렇게 있고 그 저녁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 황당하겠어요 제가. 미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거의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한 꿈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간 거니까 죽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결심을 하고 제가 소품을 다 버립니다. 다 싸가지고 버리고. 중국은 저 종량제가 아니에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버리고 찢어버릴 거 찢어버리고 대본부터 다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홀짝홀짝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술을 원래 안 먹거든요. 근데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술밖에.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저녁엔 또 취해가지고 혼자 나와서 나오면 잔디밭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원 조그맣게 있고 거기 앉아가지고 바깥에 쳐다보면서 저거 하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옆집에 사는 사람 다 알잖아요. 단원들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냥 휴가 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몇 날을 지나다가 드디어 제가 어느 날 건강에 아주 심각한 신호가 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갑자기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술을 계속 먹어서 그런가? 호흡이 안 되는 거야, 호흡이.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이걸 다 막고, 이만한 빨대 하나에다가 콧구멍에다 하고 다 전체를 막은 느낌? 숨이 안 쉬어져. 이렇게 되는 거야. 몰랐지. 그 공황장애. 나중에 얘기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담배를 어렸을 때 펴가지고 폐가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 병원을 가요. 민항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항공기 그 회사에서 만든 큰 병원인데 거기를 가가지고 뭐 MRI인가 뭐 하여튼 뭐 CT인가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다 찍었어. 찍었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심장 쪽에 혈관이 별로 안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안종을 취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약을 지어줬어요. 한 일주일 먹었는데 호전이 안 되는 거야. 그 일주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숨이 안 쉬어져.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게 아니고 한 20분 그러다가 또 괜찮다가 또 한 20분 그러다가 또 괜찮다가 그러니까 하루에 그 증세가 한 7, 8번씩 오는 거야. 그럼 죽겠는 거야. 그럼 만약에 TV 같은 걸 보다가도 거기서 막 수영하는 장면이 있으면 내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저 사람 얼마나 숨이 찰까. 뭐 달리기 하는 거 보면 같이 호흡이 빨라지는 거야, 내가. 막 죽겠는 거야. 거기다가 막 우울증까지 오지, 막,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예전에 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듯이. 근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려면 철계단이 있어요. 철계단이 이렇게 해서 꺾어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곧 꺾어지는 데가 한 2m 정도 돼요, 높이가. 그 철계단 밑에 강아지를 이제 키웠고, 그 줄을 매서 거기다 집 만들어서 키웠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조명이 꺼진 무대 위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소품들 다 버리고 다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개는 어떡할까? 내 여자친구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내가 만약에 없을 때 저 개를 절대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개에 대해서 그다지 애정이 없어요. 뭐 싫어하지는 않아. 근데 뭐 밥 정도 주는 정도지 머리 쓰다듬고 뜯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개를 먼저 죽이고 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계단에 이렇게 보면 저기다 끈을 매달면은 죽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리고 하는데 계속 숨이 가쁜 거야. 그래서 드디어 한국으로 갑니다. 그 엑스레이 그 CT 촬영해 준 걸 가지고 한국의 대형 병원, 아주 큰 병원, 잠실에 있는 대형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원을 갔더니 거기 뭐 시청각인가 뭐 영상학과가 있더라고. 거기다가 제 사진을 맡기고 검사를 받는데 그 영상학부에서 이제 흉부 쪽이나 이쪽 그 담당 선생이 그걸 받아보게 돼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잘 돼서. 그래서 그 영상학부에서 내 자료 준 거를 보더니 심장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혈관이 좀 얇기는 한데 아직 저기 하다고 그러면서 아스피린 괜찮다고 그러면서 아스피린 그 100ml짜리를 줄 테니까 한 5년 정도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나서 5년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그건 이제 혈관을 피를 빠르게 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가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호흡이 안 좋으면 공황장애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몰랐고. 그 공황장애 쪽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그 공황장애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또 2개를 줘가지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있는데 그 사이가 좀 한 달이나 한 달 조금 더 지났을 거예요. 나갔던 놈들 중에 3놈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를 찾아와요. 나 있는 데를. 3놈이. 그러더니 왜 왔냐고 그랬더니 한편으로는 되게 반갑더라고. 너무 반가운데 티 안 내고 왜 왔어?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온 거야?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들어와 앉아. 뭐냐 그러니까 일단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고개 푹 숙이고 3놈이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는 거야. 다 지난 얘기인데 한번 뭐 하냐고. 아이 알았다고. 그 뭐 다른 얘기 없어 그랬더니 다시 일하고 싶다는 거야. 난 너희들 솔직히 얘기할게. 너희들 보기도 싫어. 얼굴도 보기도 싫고 사람이 싫어 이제는. 사람이 싫고 너 갔는데 너희들 내가 소문 듣기로는 그 나 경쟁 그 연극 단체에 갔는데 왜 거기서 일 안 하고 왔냐고. 그놈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나랑 아주 경쟁 상대의 연극 단체예요. 거기는 경력도 오래됐고 경륜도 오래됐고 그렇게 됐는데 이 장행이란 놈이 그 팀장이 얘네들을 꼬셔가지고 거기를 간 거야. 갔는데 그놈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도 고인물들이 당연히 있지. 그리고 그 회사는 단체 회사는 윤영성 TV 위성에 매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팀들도 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큰 거지. 거기서 가가지고 이제 방송하고 막 자기네들이 바로 스타가 될 줄 알았는데 거기 고인물들이 이제 텃세를 부리는 거야. 니네들 새끼들 말이야. 내가 여기서 지금 몇 년을 방송 나가려고 개기고 있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코너를 내가 주인공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니들이 갑자기 뭐 그렇게 때려와가지고 10명 남짓 한 애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쑤시고 들어오는 거지.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는 거야. 걔네들이 양보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뭐 한 보름인가 연습하다가 또 지인들 거기서 또 싸움이 난 거라. 원래 있었던 놈들하고. 그래서 또 쥐어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창행이란 놈도 거기서 잘렸어. 거기서 하던 놈이. 그 주동자 놈이. 그리고 얘네들은 그 밑에 이제 찌끄러기들인데 얘네들도 다 주인공이지. 코너가 이제 8개 정도 있으면 거기에만 2~3개씩 다 주인공 하던 애들이에요. 그 중에서 기타 치는 놈도 있고. 근데 그 핵심 멤버들이지 사실은. 걔는 대빵이고. 근데 그놈은 그 새끼 잘렸어 거기서. 근데 그놈은 감히 못 오는 거야. 왜? 지가 남미를 저기 뭐야 춤 유학 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구라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내 앞에서 눈물까지 흘러지는 놈인데 걔는 감히 못 오는 거야. 3놈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런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8명이 한 조각이 돼가지고 계속 합을 짰는데 니네들 3명만 와가지고 아니 무슨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지네들이 그러면 나머지를 1대1로 가리켜서 하고 소품들도 감독님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나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신경 안 써. 다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알고 대본도 다 외우고 있으니까 다 1대1로 교육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면. 아니 그때는 얘기를 안 했지. 네 생각은 알겠다. 가라 일단 가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갈 데가 없대. 그럼 여기서 자라. 그것까지는 왜냐면 북경이 잘 데가 없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또 다른 큰 일을 저지릅니다. 제가. 이거는 다음 장에서